네, 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주식과외 1타. 오늘도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사실 저희가 계좌 정리 방법 그리고 그 채우는 이런 꿀팁들을 낱낱이 알아봤는데요. 사실 더 많은 어려운 부분들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 계속해서 문의 방법들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조성우 부장과 함께 쪽집게 과외 시간, 개인 과습 시간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꿀팁들을 알아봤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매크로적인 지표들 어떻게 전략을 좀 짤 수 있는지 시작해 봐야겠죠? 예, 일단 지난주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을 좀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제 심화 단계로 가야 되겠죠. 일단 또 시황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심화 과정 그 첫 걸음으로 시황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황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에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아마 좀 주말에 이제 또 시장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좀 고민들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시장은 그 시점의 그 논리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는 그 물줄기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딱 그것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그 핵심 포인트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주 사실 우리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테슬라로 인한 2차 전지의 조정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부장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일단 지정학 리스크가 이제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가 특히 2차 전지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조금 이제 안 좋았던 그 2차 전지주 테슬라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래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자 지정학적 리스크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지만 오히려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자 환율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불거지면 환율이 치솟고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현상. 그런데 지난주에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었죠. 그렇군요. 자, 이걸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글쎄 외국인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외국인 수급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정황은 조금 더 짙어집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8천억을 사줬어요. 자료가 좀 외국인의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서 체크해 볼까요? 외국인은 코스피를 자 보세요. 외국인은 지난주에 7,971억 8천억 샀죠. 그죠? 자, 환율 안정됐고 외국인은 오히려 사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한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다. 맞아요. 네, 기관이었다. 기관이 오히려. 1조 1,500억을 파니까 요것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환율, 외국인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보시고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는데 환율 괜찮고 외국인 수급 괜찮으면 아예 버티자. 이거 지나가겠구나. 끝. 그 포인트만 끝났습니다. 가져가면 된다. 이러한 리스크로 걱정은 커졌지만 오히려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보니 크게 걱정할 우려, 필요는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또 궁금해할 부분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테스타가 아니죠. 제가 지금 월요일이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테슬라발 우려감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예, 저도 사실 주말에도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것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지난주에 그 2차 전지주의 이제 급조정은 테슬라의 가격이나와 실적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같이 몸살을 이제 겪었는데 자. 2차 전지는요, 그런 개별 이슈보다는 매크로 이슈가 더 중요하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차트입니다. ETF 차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차 전지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시로 들어드리는 건데, 자, 아직까지 21선 이탈하고 근처도 아직 안 갔어요. 물론 이제 이 구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유효하다라는 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면. 근데 대신에 요게 이제 이탈한다면은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시점에 이탈할 거냐면 매크로가 불확실해졌을 때 아마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자,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이제 많이 좀 시장이 웅성웅성 우왕좌왕 설왕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 주말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테슬라가 가격을 다시 인상해 버렸네요. 맞아요. 모델 이종에 대해서 다시 올렸어요. 아니 무슨 테슬라 전기차가 산낙지입니까? 뭐 시가로 팔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어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사실 머스크라는 인물이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떤 돌발적인 이런 행위 때문에 2차 전지도는 주는 테슬라의 어떤 그런 행보 때문에 또 다시 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엔 매크로 이슈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개별 이슈는 결국에는 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걸로 2차 전지도 그냥 간편하게 압축하면 끝납니다. 네, 오히려 걱정했지만 테슬라발 이러한 개별 이슈보다는 매크로 이슈가 더 중요하다. 네. 아직 2차 전지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가 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이 매크로 이슈, 네. 매크로의 정확한 어떤 전략의 중심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더 중요하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제 테슬라 이슈는 작은 이슈에 이제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앞으로 시장은 여러분, 자 이제 다음 주에 FOMC 있죠. 네. 여기서 또 이제 금리를 또 동결할 거냐, 올릴 거냐, 뭐 또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까지 인상에 좀 무게가 있지만. 뭐 이번 주 수요일에 뭐 미국의 GDP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장은 물가와 침체의 논리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군요. 예, 이것만 포인트. 이게 진짜 포인트.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갈 겁니다, 진짜. 예,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최근에 침체가 좀 이제 조금씩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 둔화가 이제 확실하게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사우디에서 감산한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다시 한번 팍 튄 적이 있었죠. 이럴 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거 연준에서 이거 금리 이거 쉽게 이거 네. 피봇 못할 것 같은데 이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감산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공급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이런 효과들은.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삼성전자 감산도 마찬가지였죠. 그 감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그 뒤로 새로운 게 없으니까 주가가 다시 뻗지 못하는 거죠. 자, 물가는 계속적으로 둔화된다라는 쪽에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고용 지표만 이제 둔화되는 시그널이 아니라 지금 다른 쪽에서도 지금 지표 둔화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자, 그런 어떤 이제 논리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물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물가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런 논리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경기 부양한다고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랬죠. 자, 근데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죠? 그럼 이제 물가 상승이 촉발이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예로 들어드리면, 자, 원래는 90원짜리 물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 물건이 100원이 됐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판매와 소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업 매출과 소비는 11.1%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이게 다 기업 실적이 외형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게 GDP에 반영이 되고 다 그런 겁니다. 이러면서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순환이 놀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탄탄한 고용하고 소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불과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미국은 이게 워낙에 탄탄하니까 노 랜딩 얘기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고용이 지금 조금씩 흔들리고 있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논리를 바꿔볼게요. 자, 이제 거꾸로 이제 지금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지금 때려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물가를 잡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유동성을 줄이면서 그렇죠. 물가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미국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거꾸로 볼게요. 요거 아까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네. 자, 그동안 100원에 팔았던 거예요. 이제는 물가가 90원이? 떨어지니까 90원이 맞아요. 되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의 매출과 소비가 10% 감소되겠죠. 그렇겠죠. 이게 바로 GDP 감소 효과, 경기 둔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둔화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고용하고 소비마저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게 침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침체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요 논리만 아시면 돼요. 그럼 지금 시장 방향 어떻게 할까요? 자, 물가는 떨어지고 있죠. 자, 뭐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GDP가 둔화된다면 침체 우려가 커지겠죠. 그럼 통화 정책 어떻게 될까요? 급물살 타겠죠. 그렇죠. 완화 쪽으로. 요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논리 때문에 당분간 시장을 좀 좋게 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것도 이제 봐드릴게요. 여러분 요것만 체크하시면 시장 편해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자, 외국인은 이미 지금 완화에 베팅하고 있다. 자, 우리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또 테슬라 이슈 때문에 또 이제 내주식이 흔들리니까는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들께서 좌불안석 하시고 하셨지만, 자, 이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최근에 2600 앞에서 좀 막히고 있는 건데, 작년 6월이에요. 요때 갭으로 떨어진 날이 하루 있어요. 요때. 근데 최근에 요 갭을 지금 메웠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거래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거래되고 있네. 여기서 매물대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매물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매물대를 발판으로 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다시 도약하느냐, 맞고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렇겠네요. 최근 4월에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4월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5천억을 매수해 줬네요. 사고 있네. 그죠? 여전히? 왜 살까?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 왜 시장이 살까요? 좋아 보이니까 사겠지만 이것 때문에 산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오히려. 예, 앞으로 이제 피봇으로 이제 완화될 것이다. 자, 외국인은 코스피 1조 5천억을 샀네요. 그런데 업종별로 뜯어보면은 더 뚜렷하게 감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전기전자 2조 7천억을 샀습니다. 코스피 1조 5천억 샀죠. 전기전자 2조 7천억을 샀어요. 그럼 딴 데서 뭘 팔았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운수장비도 1조 500억을 샀습니다. 운수 장비를요. 예, IT 자동차만 무려 3조 8천억을 샀어요. 코스피 1조 5천억 샀는데. 그럼 다른 쪽이 2조 3천억 팔았겠죠. 아마 뭐 네. 2차 전지 쪽이나 화학 쪽일 그렇겠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이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IT 자동차는 지금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죠. 자, 미국 쪽에 가장 밀접한 산업들이죠. 맞아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본다고 되면 시장은 끝났어요. 이제 이대로 이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예고해드리지만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첫 종목은 아마 반도체가 아닐까. 네,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물가 쪽을 체크해봤을 때 시장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고 금리 완화에 대한 베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업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시장의 전략들은 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에 궁금한 사항들 이 조성우 부장께 직접 질문하는 방법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질문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매크로 지표 짚어봤는데요. 예. 내일은 어떤 시간 예고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뭘 할지 뭐 네. 정말 뭐 포착 트렌드를 뭐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우리 그 과목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네. 자 일단 뭐 기초 체력 달리기는 늘 할 겁니다. 그리고 간변 시황 했으니까 이제 포착 트렌드와 1타픽 뭐 요건 이제 사실 종목에 이제 집중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종목을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예를 들면 뭐 계좌 전체가 지금 다 뭐 수십 개 종목으로 꽉 물려 있으신데 제가 여기서 사실 종목 하나 가지고 온들 사실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전열을 좀 재정비하시고 내 계좌도 한번 좀 청소하고 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너무 중요하죠. 예, 여유를 좀 네. 만들어 놓고 접근하시면 저도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은 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고요. 건강한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알찬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고요. 조성우 부장과 함께한 1타 주식 가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